밝게 빛나고는 있지만 이렇게 낮과 비교해보면 가시거리는 상당히 짧게만 한데 이 와중에 실로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걷거나 뛰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물결이 눈에 띕니다. 제작진은 자전거 한 대를 멈춰 세우고 이용자의 동의를 구해 자전거를 살펴보겠습니다. KBS에서 나왔는데요. 예. 달려있는지 안 몸에는 형광띠가 없고 전조등도 켜지 않은 상태, 반사등 역시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장구를 하나도 안 하셨는데 이게 반짝이 경광등이라든지 예. 왜 안 하셨는지. 여기는 보면은 가로등이 잘 돼 있어요. 자전거를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오해하진 않아요.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돈 쓰기도 아깝고 해서 이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상황. 반면 한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은 자전거와 몸에 발광장치를 잘 부착한 상태였는데 전조등이나 자전거 뒤에 후미등 그리고 반사띠 같은 거는 꼭 지키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어두운 곳에서 안전등이 없는 경우에요. 좀 위험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곳은 마포대교 북단. 제작진은 지금부터 지나가는 자전거 10대를 순서대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황현 씨가 다니는 첫 번째 자전거 이용자, 발광장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혀. 안개세계 같은 두 번째 이용자도, 그리고 세 번째 이용자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분은 안전하게 전조등을 켰네요. 하지만 대다수는 전조등을 켜지 않았고 심지어 복장까지 어두운 색을 입어 위험을 떠안은 채 질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험해요. 자, 이렇게 살펴본 결과 야광 식별 장치를 달아야 하는 수칙을 무시한 사람들은 무려 70%. 그런데 어둠 속에서 야간 식별 장치가 없으면 실제로 얼마나 눈에 안 띌까요? 일단 실험에 참여할 남녀 시민은 한쪽 끝에 뒤돌아 서 있고 그 50m 뒤에는 야간 식별 장치가 없는 자전거와 함께 실험맨들이 서 있는데 조명이 꺼진 후 제작진의 의도대로 실험맨의 수는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안대를 한 남녀 시민이 돌아서고 이들은 제작진의 신호를 받고 안대를 풀어 50m 전방의 어둠 속을 뚫어져라 살펴보는데 한 명이라도 보이긴 자, 할까요? 여러분의 눈에는 몇 명이나 보이십니까? 저도 안 보이는데요. 잘 보이지 않는지 당황하는 참가자들. 앞에 몇 명 있는지 보이시나요? 확실히 안 보이는데요. 한두 사람 있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4명, 5명 정도? 저희가 봐도 안 보여요. 나와주세요. 안 보여요. 과연 저 어둠 속에 몇 명이나 있는 걸까요? 두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이나 되네. 놀랍게도 무려 일곱 7명이나 되는 실험맨들이 있었습니다. 야간 식별 장치가 없이 자전거를 탈 경우 이처럼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사이클보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야간 식별 장치를 장착할 경우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전거에 작은 라이트를 달아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실험맨의 수는 제작진 이미지로 조정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 참가자들이 안대를 벗고 전방을 주시하는데 여러분, 반짝이는 불빛이 몇 개나 보이십니까? 다섯 개. 불 켜지니까 다섯 대 확실히 보이는데? 좋다. 확실히 잘 보이네. 야, 이건 뭐 너무 잘 보이는데요. 자전거를 끌고 서서히 앞으로 나오는 실험맨들. 정확하네요. 정확하게 5명이 맞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라이트 하나만 켜도 어둠 속에서 빛을 내 멀리 있는 상대방 눈에 잘 띈다는 사실.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예, 확실히 잘 보여요. 저도 아주 잘 보이는데요. 네, 잘 보여요. 그렇습니다. 야간 식별 장치를 함으로써 이처럼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즉 사고의 위험은 확연히 줄어든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럼 야간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옷은 어둠 속에서도 눈에 잘 띄는 흰색이나 밝은 원색의 옷을 입어야 하고 반드시 형광 반사 표시가 되는 야광 밴드, 야광띠 등을 착용합니다. 또한 자전거 구입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는 후면 반사경, 페달 반사경, 또 사이드 반사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사 등과 반사판은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게 좋으며 자전거 살 때 서비스로 주고 운행 시에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만 합니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 밝힐 때 비로소 안전한 야간 의정 활동이 가능하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 그리고 그 기술의 원천이 되는 실험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의 꿈이 연구로 가는 이곳.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로 인해 수많은 인재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넘버원이 함께 준비한 글로벌 프로젝트 위기 탈출 넘버원 세계의 실험실을 가다. 해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히는 실험실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 그런데 이러한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놀랍게도 공통된 어떤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험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 서울의 한 대학 실험실. 계속되는 실험으로 몹시 지쳐있던 준기. 준기야, 비코 좀. 네. 거기 스포이드 좀 줄래? 아, 네. 땡큐. 가장 나이가 어린 탓에 선배들의 실험 보조를 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흐르고 보안경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자 벗고는 이내 보호 장갑마저 벗어버리는데 이제 좀 잘 것 같네. 바로 그때 준기야, 이거 좀 페이크통에 갖다 버려라. 네. 맨손으로. 선배가 건네준 유리병을 받아들고는 조심스럽게 실험실 밖에 놓아둔 폐액통으로 향하는 준기. 안전장구가 없는데요. 아이고. 미끄러워. 뚜껑을 열고 천천히 폐액을 붓는데 이때 폐액의 일부가 옆으로 새면서 폐액통을 따라 바닥에 물기와 닿는 순간 물기다. 폭발음과 함께 얼굴과 손에 큰 화상을 입은 준기. 그리고 잠시 후 달려나온 선배들도 폐액과 물이 반응하면서 발생한 유독기체에 그만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2007년) 대전의 한 대학 실험실. 기말고사를 대신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혼자 실험에 한창인 서림. 대부분의 실험은 마친 상태고 이제 시간별로 수치 변화를 체크해 작성하는 일만 남았는데 며칠째 시험 공부와 실험을 병행하느라 잠을 설친 탓에 몹시 피곤했고 졸리다.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것이 그만 깊이 잠들고 말았는데 저기다 켜놓고. 잠시 후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깬 서림이 이게 무슨 연기지? 놀랍게도 실험기구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